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2025년 새해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소양선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올해도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전에 녹음을 한 작년 연말에 녹음을 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레헴 가정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우리 유명한 아버지 학교를 처음 시작하셨던 우리 도은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명하시고 저도 사실 목사님 책이 몇 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사역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레헴이 우리가 아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면서요? 그 베들레헴은 아니고 네. 자궁이라는 뜻으로의 레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궁이 긍휼과 또 동의어예요. 네, 네. 그래서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이게 죄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면 자궁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책을 봐도 항상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어떤 가정에 대한 인사이트적 접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맞습니다. 그런 공부를 사실 그 성서신학하고 이런 가정사역과의 연계성이 있는 연구를 아마 하신 걸로. 네, 제가 신학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교학도 했어요. 네. 이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저희 남편은 선교학 박사를 공부했고 저는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선교는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고 가족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맞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그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소개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찔끔찔끔 여기저기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알기는 알지만 누워있는 동안에 또 제가 아플 때 막 아프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한 4번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아플 때 어떻게 이스라엘 다 갔다 오셨네요. 너무 많이 아파갖고 하여튼 너무 절절매면서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가서 그 조금씩 이제 그 히브리어의 맛을 좀 보기는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 누워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누워 계셨다고요? 그 10년 중에서 한 3년은 누워 있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정사역도 스탑이 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좀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멘. 지금 너무 건강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알게 됐고 그때까지 했던 내적 치유 뭐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 사역의 방향과 내적 치유의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전문성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 학교 시작하셨던 그 스토리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네.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가시게 되셨나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어릴 때서부터 있었죠. 제가 구박을 좀 받은 딸이기 때문에 상처가 참 많으니까. 그러면 멀리 가시네. 네. 저희 남편과 저가 저희 남편이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보강동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보강동에서 왔다 갔다 서빙고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제 새벽 예배에 둘이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같은 날 저희 남편이 울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대요.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또 얼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 새벽 예배 때 아버지의 행패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기억하고 친정 아버지. 네, 네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다시 또 이제 기억이 나고 서름이 복받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울었죠. 네. 그래서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는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너는 왜 울었니? 나도 아빠가 생각나서 울었는데 그 울음의 끝이 중요해. 내가 울다 보니까 하도 울면서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네. 많은 아버지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함성을 지르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한 그 거죠. 유명한 구호인데. 네, 그래서 나타난 구호입니다. 네. 그 주님 두- 제가 아버지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학교를 만들게 됐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이 아닌 서러움이 북받쳤다 하시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신문 기사에 난 것도 좀 보고 했더니 야 목사님 스토리가 뭐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일단은 한국이 아니고 네, 야 이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어요. 맞습니다. 아순시온 있는 그 파라과이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남미에서 제일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야 파라과이를 가셨어요. 그때 당시가 이게 도대체. 이민이 네. 파라과이만 열려 있었어요. 네. 아니 그 열려 있는 나라를 찾아가실 정도로 이민이 뭐 다급하게 이렇게 이민을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 엄마가 이민 네. 바람이 드셨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네네. 일이 정상적으로 매일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정을 잘 어릴 때니까. 몰라요. 어릴 때여서. 네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민을 가야 하면 좋겠다. 야, 이게 70년대일 것 네네. 같은데. 76년도. 근데 네. 이민을 남미로 갈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하시긴 하네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뾰족한 자기수가 없으셨었나 보죠. 우리 엄마 말 잘 안 듣는 분인데 이제 엄마 말을 들어서 엄마가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가게 된 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렇군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고 우리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어리지도 않았는데. 네, 네. 예, 그렇네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고등학교 15일 다니고 있는데 네, 빼서 빼서. 이제 동대문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계자수를 배우게 하고 우리 언니는 재단을 배우게 하고 당신은 일종의 기술을 익히게 네, 했다는 그렇죠. 거죠. 당신은 이제 머리 하는 거 미용? 미용을 배우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자들만 배워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고 동생 남동생 둘 남동생 둘. 아이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열심히 다 배웠습니다. 준비도 네. 아예 그냥 네네네. 신기하네요. 그 비행기나 있었나요? 직항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비행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간 이제 파라과이로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없죠. 세 번 건너갔죠. 네네네. 그래서 CA를 타고 카나다 들러서 네네. 페루 들러서 그다음에 쌍파울로 들어가는 그런. 상파울로는 브라질이잖아요. 네, 브라질. 거기서 이제 브라질에서 다시 한 번 또 한 타고 번 더 타고 파라과이로 야, 가는. 가는 길도 힘들었겠지만 가서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셨을 텐데 그 얼마나 이게 뭔가 싶었겠는데요. 속으로는 예민했는데 우리 네네. 집은 겉으로는 예민하면 안 되는 집이어서 아 그래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예민하시고 위협적이시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한 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없었죠. 근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뭐 정보를 많이 알고 가셨을 시대가 아닌데 전혀요. 가가지고도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당황한 줄도 모를 모르고. 정도입니다. 그냥 가자마자 부모님이 워낙 우리 엄마가 또 워낙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대장이더라고요. 대장. 집에서는 아버지가 떵떵거리셨는데 딱 이제 외딴 섬 같은데 도착을 그렇죠. 했더니 네네. 엄마가 나무 조각 주워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외딴 섬이니까 네네. 그런 네네. 시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을 지었다. 가셔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저희들 뭐 네. 부모님이 이제 가자마자 그 다음 날 이민 가방 들쳐서 옷 같은 거 막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네네. 네.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누구네 집에서 이제 저녁을 좀 먹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네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셨는지 이민 가방에서 옷 주섬주섬 추리셔가지고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네. 이제 백팩 2개 옷가방 만들어 주셔서 나가서 팔아오라 그래서 아, 바로 뭐 경제 네. 활동이 시작이 되네요. 네네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도 파라과이 하면 저기 이구아수 폭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과수 폭포는 또 한참 가야죠. 아주 이게 서울보다 한국 땅보다 다 사이즈들이 커서 네네네. 뭐 우리 브라질이 한 40배 되니까 야, 그렇군요. 그 한국 땅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가려면 미국 가는 것만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아주 그렇군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네. 네. 그냥 뭐 또 안 가봐가지고 네, 그냥 뭐 그 나라에 또 유명한 것들 뭐 그런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럼 어떠셨어요? 그렇게 학교는 좀 다니셨어요? 가서? 못 다녔습니다. 학교도 못 네네네. 다니고. 그럼 파라과이에서는 네. 1년 살았는데 아. 학교 다니지 못했고 네. 1년 후에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유학 갔어요. 파라과이에서 막 네. 그렇게 장사하고 괴롭게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공부를 시켜주실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작당을 해서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낮에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팔로 다니고 네. 이제 오후쯤에 이렇게 들어오면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셨어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가게가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거 이제 봐드리고 10시에 문을 닫으면 이제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 그래요. 근데 왜 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자라 그래요? 예, 예. 자라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래요. 잠을 네. 자는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불을 끄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 랜턴 같은 거 이렇게 켜고 야. 저희들 공부를 해서 토플 시험을 쳐서 네. 패스를 해서 아하.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어딜 갔어요? 미국에 있는 메인주의 허드슨 네. 컬리지라고 거기에 학교를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가는 코스였고 네. 저는 중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서 랭귀지 코스에서 조금 있다가 나이가 이미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1년이 지나갔고 여기 파라과이에 와서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갔으니까 그러네요. 네. 해수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무슨 고시 같은 거 쳐갖고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가는 거를 이제 그 학교에서 어레인지를 해주셔서 공부를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영어로 된 시험들을 그렇게 치를 정도였으면 제가 시험을 잘 쳐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시험을 잘 칩니다. 네, 아주 묘하게 겸손하시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어레인지를 그렇게 하고 간 네네. 건데 네. 두 딸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경제 활동을 멈추고 경제 활동도 이상해지고 있는 돈 네네. 다 털어서 네. 비행기표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곤란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좀 더 폭력적이 되셨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화가 나시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시고 그래서 엄마가 뉴저지에 아주 먼 친척 할아버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뉴저지로 올려보내셨어요. 그분을 부탁을 한 거죠.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딸년들 좀 내려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사명을 띠고 메인주로 올라오셔갖고 저희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때 제가 그 할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뭔가요? 할아버지 네. 저 조금만 더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나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럼 대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나 고등학교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식모할게요. 나 학교 시험만 치게 해주세요. 근데 니놈만 니네 아버지 죽게 생겼다고 안 된다고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고 돌아오니까 또 아버지가 이제 우리 쳐다볼 때마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인연들이 다 돈 다 써버리고 전년들 왜 저렇게 가만히 있냐고. 돈 안 벌어오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전년들이 막 계속 욕을 하시더니 어느 날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브라질로 갔대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 친구분이 한 분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친구한테 갔다. 되게 글로벌하시네요. 뭐 북미에 있는 사람을 막 이용하기도 하고 막 남미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대단하시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70년대 이러셨다는 것 자체가 네, 70년대입니다. 전화가 돼요, 인터넷이 돼요. 뭐 야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가시고 일주일 만에 언니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소통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요. 저는 또 둘째이기 때문에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서 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언니도 또 없어졌는데 그 언니 없어질 때는 제가 좀 속이 상한 게 우리 엄마가 3번 가출하셨거든요. 아버지하고 싸워서 네. 한국에서. 네. 근데 첫 번째 가출하셨을 때 우리 동생, 남동생 데리고 가출하셨어요. 두 번째 갈 땐 막내 동생, 세 번째 가출할 땐 언니.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을 상황인 거죠. 지키는 이제 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출을 할 줄 알았는데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나가셨는데 언니가 갔다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더니 엄마가 저를 불러서 네. 너 이번에 브라질 간다 그래요? 어머 어떻게 브라질 저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 브라질 간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제가 좀 신나서 그랬더니 엄마가 너 혼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브라질을 혼자 간다고? 한 7, 8살짜리 딸을 아니 그때 15살 15살 만 15살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니 워커 빨간 딱지 아시죠? 술이잖아요, 술. 네, 술. 그 술을 한 병을 나한테 주면서 내리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술을 들고 네. 국경에서. 그러면 누가 와서 널 데리고 간대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입국 방식이 독특하네. 네, 그래서 네. 엄마 그러다가 잡히면 어떡해요? 왜냐면 그래. 제가 미립국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그 거예요. 느낌상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근데 나보러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절망적인 집안이었어요. 그 딸들이 미국 가서 돈 쓰고 왔다고 집안이 완전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건너가서 그 사람이 날 데리고 가서 건네주고 상파울로에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정거장에 나와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엄마하고 동생 둘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파라과이하고 브라질이 쓰는 언어가 같나요? 다르죠. 다르죠. 이쪽에는 스페니쉬고 저쪽에는 포르투기스. 네, 포르투기스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 쓰시는 무슨 언어로 지금 소통을 하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15살짜리. 스페니쉬 했죠. 스페니쉬하고. 네,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는 포르투기스를 써야 되는데 미립국자고 불법 체류자라는 게 이 말에서 그냥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야? 뭐 외모도 달랐을 텐데. 네. 그래요. 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극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맞아요. 근데 저희 가정의 엄마 아버지가 좀 극적이신 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그 순간에는 좀 절망하셨던 것 같고 또 절망 플러스 창피하셨어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 어렵게 간 유학을 못하고 돌아오게 된 그 상황 때문에 창피해서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또 엄마 아버지의 소갈이 하시는 것도 알겠거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브라질에 도착해서 4년을 학교 못 다닌 채로 그때 기계자수를 하게 됐죠. 브라질에서. 네네. 그럼 상파울로였던가요? 상파울로에서. 네. 그때는 그 교민들이 좀 많이 계시긴 했던 것 같은데 브라질 쪽에. 그때는 뭐 한 3만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그럼 그때부터 그냥 뭐 20대 시절을 거기서 지내신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작은 신앙생활을 안 했죠. 안 하시고. 저희는 천주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노미널한 액티브한 분은 아니고 당신은 성당 안 가면서 우리는 보내주는 그런 아버지였고 저희들이 일하다가 햇볕을 보는 날이 주일날 미사 드리러 가는 그 길에 햇볕 보는 게 그게 다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16시간씩 이렇게 일했어요. 그것도 밀폐된 공장 안에서. 네네. 그래요. 뭐 집이죠. 그냥 아파트 집에 이제 밑에 층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잡힐까봐 그 허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문 꼭꼭꼭 다 닫아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먼지가 뭐 그렇죠. 이루 말할 수도 네네. 없고.
저희들이 뭐 기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동생분들은요? 걔네들은 학교 다녔어요. 네. 파라과이에서도 학교 다녔고. 아하, 네. 이거 뭐 좀 이상하네요, 정말.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네. 남전여비가 굉장히 이렇게 강했던 그런 문화적으로도 브라질도 그랬죠. 그런가요? 남미도 남존여비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거기도 거기도 남자가 그래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씨 뿌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야? 네. 모계 사회니까. 야, 그게 뭐야 또? 아, 모계 그래요? 사회인데 남자들은 예,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여기서 씨 뿌리고 저기서 씨 뿌리고 여기서 애 낳고 저기서 애 낳고 이렇게 하는 여기서 해놓고. 그런 문화인데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모계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좀 장남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장남은 잘 돼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네, 그럼요. 그 그럼요. 보수적 가부장상을 그럼요. 갖고 계시는데 40년 전이니까. 그런데 사시기는 막 파라과이 갔다 브라질 갔다가 막 네. 그러셨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신앙을 이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신앙은 저희 이제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기계자수를 이제 하면서 기계자수는 노루발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서 술을 놓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기계자수를 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에 너무 많이 찔려갖고 나중에는 이 아이고야. 바늘이 박히면 바늘이 딱 잘린 채로 이렇게 박혀요. 그 바늘이 박히면 이건 또- 그거를 네. 벤치로 이렇게 해서 빼고 네. 피가 안 나와요. 하도 많이 아이고야. 찔려갖고 그리고 온 손가락이 다 놀란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손가락이 별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병이 들어있고 병드니까 자꾸 울음이 줄줄 흘러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내가 손을 빼지 못해갖고 찔리고 여기 그래도 여기 뼈가 있으니까 네. 이 손톱 여기에는 뼈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야. 기계가 고장도 나고 기계가 고장 나는 게 문제인가요? 네,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랬어요. 손가락이야 뭐 네. 괜찮은데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아버지였고 그래서 자꾸 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얘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부르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야단을 치시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이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우리 아버지의 말로 조시가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조시라는 단어 아시죠? 조씨? 예. 상황, 상태, 상황. 조건 이런 것이 안 좋다. 그래요? 아마 경상도 말인 것 같아요. 얘가 좀 경상도 분이셨어요? 네. 뭐가 상황이 안 좋다 생각을 하셨는지 아하. 학교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일은 다 하면서 학교 다녀라. 그 일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학교 그래 다녀?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오전에 다니지 말고 일 다 끝나는 시간서부터 밤 시간에 다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있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었게 됐고 이미 벌써 나이가 19살이 돼버렸어요. 만으로. 네. 그러니까 만 19살에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덜트 스쿨 같은 데 성인들이 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년 반의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야학 같은 그런 그렇죠. 곳이었겠네요. 네, 그런 네. 거에서 1년 반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이고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상황이 괴리가 크니까 우울증도 오셨을 거고. 네, 네. 이제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그 아버지가 대단해요. 나쁜 의미로 좀 대단하시긴 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학을 가셔서 그 교회는 언제 가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친구를 하나 만났죠. 대학에서? 아니요, 고등학교 때. 때. 네, 네네. 그때 중국 사람 하나가 애시언 계통은 저하고 그 애밖에 없었는데 중국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도 곱슬이고 목욕을 좀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목욕도 안 하고 저러나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걔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패키지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한 달에 300불 정도 받고. 패키지를 한다는 게 뭐예요? 패키지 이제 옷 포장하는 장사니까. 거예요? 옷 장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시로 옷을 보내야 되니까 100장짜리 옷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묶음으로 묶음으로 포장을 하는군요. 해서 이걸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집에 들러서 밥을 먹지 못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여자분인데 남자분. 네네네. 그 친구가 맨날 나보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와라. 그런 얘기 했던 친구예요.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게 됐는데 되게 반갑긴 하셨겠네. 반갑기는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갖고 국위선양이 안 되는. 정말 취향은 뭐 집안 분들이 다 독특하신 뭐 저도 도시 몇 명 아는데 네. 뭐 그래요? 똑똑하신 분들 많죠. 네. 하여튼 어쨌든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근데 뭐 일하고 왔다고 하지만 뭐 쑥 내려가서 자기 혼자서 커피 마시고 자기 혼자서 빵 먹고 그렇게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뭐 쟤는 이 학교 전체에 한국 여자애가 나밖에 없는데 커피 한 잔을 먹으려면 같이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너무 형편이 또 가난해.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안 갔죠. 왜냐면 매력이 있어야지 가지 뭐. 정말 네. 솔직하시네요. 네, 안 갔어요. 안 갔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각자 학교 가기로 했는데. 아니 어차피 목사님도 옛날에 성당을 다니던 때인데 네네네, 교회 맞아요. 가자 할 때 나는 성당 가야 돼 뭐 네네. 이렇겠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나는 말 섞지도 않았고. 말 섞지도 않고. 그냥 뭐 걔 있나 보다. 커피도 안 내면서 뭘 네네네. 교회 가자 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정신이요. 네. 지금 집안의 일,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고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목적 지향적 딱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강한 티.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야. 뭐 이저를 제 얘기 들을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랬더니 네. 신학교 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종교적 언어가 하나도 없는 집이라서 네. 신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어느 날 한번 만났는데 자기네 또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는 맨날 교회 얘기밖에 할 줄을 모르는가. 브라질이 작네요. 길에서 어떻게 만나요? 동네에서 같이 사니까. 동네니까. 같은 동네예요.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쟤는 뭐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야. 근데 뭐 자기네 교회가 무슨 부흥회를 여는데 여기 네네. 어디에서 뭐 뭘 한대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럼 그렇게 한인교회였던 거예요? 한인교회죠. 네네. 근데 자기네 교회가 너무 조그매서 좀 다른 브라질 교회를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일로 오라고. 그래서 골목을 이렇게 해서 비치면서 거기에 한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다는 게 제가 알았으니까 그러냐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려오셔서 유명하시죠. 첫 부흥회를 하는데 난 부흥회란 말이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을 거라고. 오라고 오라. 그런데 제가 알았다고. 왜냐하면 얘는 말하면 이제 교회 얘기밖에 안 하는 애고 매력도 없고 그날도 여전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싸웠어요. 엄청나게 크게 싸워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들에게 반항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반항했냐면 싸우고 막 싸우고 계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돈 없다 그래서 돈 벌어줬더니 돈이 있어도 또 싸우고 쟤네들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제가 가출했어요. 그게 이제 반항이군요. 네, 반항이. 우리 집에는 뭐 특별하게 반항을 하면 얻어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탁 닫고 나와서 제 딴에는 가출을 한 건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 서 있다가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생각난 게 걔가 얘기했던 부흥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에요. 요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 거기나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녁 때쯤 됐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 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일찍이어가지고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나는 갈 데가 없어. 단돈 한 푼을 주머니에 두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 뭐 어디 커피집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 내가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철이라는 애가 거기 앉아 있는데 목욕을 했더라고요. 아, 씻고 앉아 있어. 네, 씻고 앉아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를 입고 있는데 앞에서 첼로를 키고 있는 거예요. 첼로를. 네. 근사했겠네요. 그래서 뭐 쟤 뭐야? 첼로도 칠 줄 알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네. 이제 앉아 있는데 얘가 또 은미 뭐 쪼쪼쪼 하면서 왔냐고 손을 흔들고 난리인데 소문 나면 나는 이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면 당신은 천주교에 안 가도 우리는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자기 스스로는 천주교인이야. 근데 내가 교회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 창피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소문 내면 안 되는데 얘가 막 아는 척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돌아다니질 않아서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외국 가면 네. 한인 교회 정도는 많이들 가보잖아요. 우리는 근데도 천주교예요. 천주 성당으로. 네, 그렇죠. 동네에 있는 천주교를 그렇겠네. 가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한인 우리 아버지가 성당이었겠네. 그러면. 네, 아니요. 브라질 성당. 네,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들 아니요. 성당. 아니에요. 그냥 아니고? 브라질 성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성당을 더 안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포르투게스로 하고 그러네. 있고 우리는 네. 알아들으니까 가서 앉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냈는데 네. 아버지는 안 보내신 그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 천주교회가 나중에 생겼어요.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네네. 제가 첫날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둘째 날 집회 끝나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제가 갑자기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얌전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은 이제 제가 잡아 먹히는 그런 삼계탕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럴 때는 이제 인상을 팍 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제가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화를 내는 것처럼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문 탕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첫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부흥회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지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또 집을 나가고 새벽 예배 갔다가 나 집에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을 이틀 동안을 했는데 첫날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냥 봐줬는데 나가는 거 인기척은 네네.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녁에 또 나가니까 네. 쫓아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또 보니까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나 봐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2년이 교회 다닌다고 난리를 하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 걔가 뭐 나쁜 짓 하러 가요. 그렇지, 그렇지. 놔두소. 근데 이게 사건이 돼서 두 분이 막 난리가 싸워. 나서 또 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더 세게 그 뭐 딸년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벌써 21살. 네. 뭐 걔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거 나가는 것도 없는데 햇볕도 못 보고 일하고 있는데 교회나 가게 해 주이소.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엄마가 아버지 편을 안 드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싸움 끝에 한국을 가버리셨어요. 뭐 사이즈가 네. 그냥 사라지면 브라질, 화나면 다시 코리안. 네. 야, 대단하시.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신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이 사건이 커진 거죠. 근데 그 한국으로 가신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은철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 전도한 고등학교 동문. 네네. 그 은철이가 찾아와서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제 어머니가 좀 돼주세요. 저 은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21살짜리가. 네. 네. 그 친구도 21살이고 저도 21살인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또 사연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16살 때 네. 집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가출하셨어요. 16살 때. 네. 농사 짓는 선비 어. 집안인데 어.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엄마가 밭대기 조그만 거 이렇게 농사 져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기 농사 짓기 싫다고 밖에 나오신 건데 나왔는데 뭐 뒷배경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16살짜리가 깡패가 되신 거야. 가지고 있는 건 아, 그래요? 더러운 성질밖에 없는 거죠. 성질에 뭐 몸은 좀 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몸도 크시지 않은데 네. 성질이 더러워. 리더십이 있으셨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당신이 깡패가 되셨는데 신기하네. 네. 29살까지 당신이 깡패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돌이 생활 같은 거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29살 되고 30이 됐을 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장남이시니까 당신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대를 이었다는 게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살고 계시는 분이었죠. 그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 경기도 성주. 성주도시예요. 네. 그래요. 하여튼 신기하시네.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첫째, 둘째 딸을 낳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처녀 예쁜 처녀를 하나 찍고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집 찾아가서 그 우리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한테 네. 할머니에게 이제 방바닥에다 칼을 딱 꽂고 당신 딸 안 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또 뭔가요? 네, 그래서 결혼을 뭐, 하게 되신 상황입니다. 칼을 꽂고 뭐 청혼이 아니라 딸을 그냥 훔쳐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은철이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게 해주신. 그래서 약혼을 아버지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야. 또 왔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니 무슨 브라질하고 한국이 지금도 가기 너무 먼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오셔야지 뭐 당신이 근데 왔다 여기 갔다 뭐. 하셨다고요? 아니 안 가셔야 되는 건데 당신이 집안에 있는 돈 다 이렇게 쓰면서 갔다 오신 건 죄인이 되신 거죠. 그래도 성질이 들어오셔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는 결혼한 상태였고 약혼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뭐 당신이 난리를 치셔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난리도 치셨어요. 그 결혼식 3일 전에 또 사고를 내시고 차 사고 내셔서 차 사고 때문에 아버지는 입원하고 결혼식에는 우리 형부가 날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일생이 무슨 대단하시네요. 네, 형부가 또 오른팔이 부러진 상태여서 여기다 기부스를 하고 그래갖고 결혼식 저를 때. 예, 결혼식에 이제 저를 기부스한 팔로 이렇게 갖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술을 제가 이제 그때 3일 만에 예술을 영접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술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은철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마지막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술을 이만큼 잡수셔갖고 저를 막 두드려 패셨거든요. 얻어맞고 들어가서 한 기도가 결혼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본 그 읽은 기사하고 좀 비슷하신데 두들겨 맞았다는 게 진짜로 주먹으로 맞고 아니요 신발 벗어서 신발로 네 신발짝으로 신발로 사람을 아니 그림도 너무 참 생각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깨를 맞아요, 머리를 맞아요? 있는 대로 다 있는 때리시는 대로 거죠. 있는 대로 막 두드려 패시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맞고 가서 그래요? 기도한 게 결혼 기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 은철이라는 애가 지금 여기 뒤에 와 있는 저희 남편이에요. 네. 황은철 목사님? 네네. 네, 황은철 목사님.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황 목사님 가정의 분위기와 네. 우리 도 목사님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셨다면서요? 뭐 천차만별이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네. 위협적이고 폭력적이고 저도 한성질 하지만 이 쌈딱이 길러놨는데 부모님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쌈딱인 거죠. 그래서 저도 쌈딱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싸울 줄을 몰라. 그래서 쌈딱이 아무리 뭐 준비를 해도 싸움을 할 수가 할 수가 없는. 미안해. 어미 잘했어. 은미 예뻐. 이런 분위기니까 누가 한마디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이제 다른 거를 이런 거를
우리 집이랑 다른 분위기 어떤 가정을 볼 때 충격이 있다면서요? 충격도 있지만 저는 네. 너무 예수를 믿은 이후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랬죠. 오히려 그걸 신앙으로 네네네. 연결해서 생각하셨군요. 그 우리 아버지 신앙은 가짜였구나를 알게 된 거죠. 어. 근데 아버지 신앙도 가짜는 아니겠지만 아니, 하여튼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니까 안 나타나. 신앙생활 그렇지. 속에서 언어 자체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셨으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이 뭐 왜 다녀? 그러면 네. 목사님이 아버지 이렇게 친정 아버지는 술도 드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술 너무 잘 잡수셨죠. 뭐 그렇지. 여자 짓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뭐 도박도 뭐 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네. 고인을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 걸로.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할 시댁의 그런 좋은 분위기는 목사님 보실 때는 네. 그거 어떻게 보이셨어요? 서로 간에 특히나 이 시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싸움이 없는 싸움이 집안이고 없는지. 소리가 없고 네. 그냥 다 잔잔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데 네. 시집을 갔더니 제가 제일 센 여자더라고요. 우리 이 집에서. 어. 나는 이게 저절로 눈이 부라려지는데 이 집은 그렇게 저절로 눈 부라리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뭐 신기하네. 세게 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아하. 나 혼자서 소리 질러. 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언어가 톤이 높은 상태인 그런 이야, 상태고. 네. 정말 그 시트콤 같은 장면이 그려지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개념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집에서 어릴 때부터 돈 하셨잖아요. 그렇지, 인색하고. 근데 이 집에 갔더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외식을 해. 빈수표 띄고. 그리고 그걸 내일 어떻게 갚을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집이시더라고요. 많이 좀 남미스럽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남미스러운 게 아니라 황씨 집안이에요. 한국에서 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지 할 정도로 이민자 집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 집안은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상파울루인데 이 집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그다음에 뭐 미나스제라이스에서 뭐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상파울루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도착했을 때 돈이 뭐 한 700불 정도 주머니에 있으셨대요. 700불 가지고 어떻게 어른 5명이 2인을 갔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뭐 몇 푼 안 갖고 왔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는데 네네. 그것도 빈털털이라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얘기했었는데 700불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에게 100불씩 주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가서 니들 열심히 놀다 와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100불씩 주셨대요. 여행을 보내셨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놀라지 않았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이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언어가 정화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 좋은 건 아니었네. 네,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너무 우리 어머니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편이 300불 받아왔는데 인컴이 300불이 다예요. 근데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철아 그 300불 잘 모아가지고 첼로 사라. 첼로가 한 10,000불 정도 되는 첼로인데 그거 사라고 얘기하세요. 300불 가져와도 생활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 또 하시는 말씀. 은철아 우리 아버님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수술을 하신 바람에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고 아버지는 1박사 했으니까 너는 2박사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박사학위가 하나. 그러니까 너는 박사학위 2개 정도는 받아라. 그런 얘기인데 학비를 한번 대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실까? 나는요. 뭐지? 아니 어떻게 무슨 지금 대학도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 경제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데서 내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서. 언니 결혼 드레스 입고 언니 거 빌려 입고 이렇게 해갖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니 내가 거기다 대고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기는 진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으니까 부모님에서 일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왜 더 열심히 일했냐면 엄마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는 밥이 저절로 나왔죠. 때가 되면 간식도 나오고 옷도 빨아주시고 집안도 청소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 갔더니 내가 빨래해야 돼. 내가 밥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학교 가야 돼. 애기 낳아야 돼. 애 봐야 돼. 며느리니까. 부모님 병든 두 분이 다 병들어 계시는데 그 병든 부모님 다 내가 해야 돼. 간수해야 돼. 이거는 일이요 한 10배가 많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사실 하고 싶었던 건 공부시잖아요. 공부는 밤마다 하죠. 공부는 하고 있고. 네네, 밤마다 하고. 근데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오늘 방송에는 우리 도은미 목사님,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요. 1부 때는 우리 목사님의 이제 걸어오신 아직 뭐 본격적인 사역도 하기 전에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 결혼까지만 들어도 뭐 한 시간이 꽉 그냥 가버렸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그것도 파라과이를 거쳐서 브라질에서 우리가 낯선 그 남미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결혼까지 하셨는데 정말 지금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모습하고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셔서 정말 힘들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이제 교회 사역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저도 1년 후에 유학을 같이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쫓아가게 됐어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남편이 혼자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국에 같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남편이 공부해야 되면 내가 미국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여기 브라질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지. 친지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니까 내가 여차해서 어려우면 손 벌려서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지만 미국에 올라가서 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일할 때 부모님까지 모시고 갈 생각을 했군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당연히 모시고 가지만 근데 거기서 일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가고 황 목사만 가는데 1년 후에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친구 하순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때는 권사가 아니었지만 저하고 같이 밤 11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 이제 뭐 주일날 빼고 토요일날 빼고 월화수목금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비자가 나와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쓰면 빵, 내일 쓰면 빵 이런 잔고인데 다 기본적으로 은행 잔고 그걸 떼어서 잔고 증명해야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올려 보내실 거면 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1년 후에 잔고에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빌려서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자, 비자. 그러니까 4명이 다 나와야 돼요. 어머니, 애들 둘, 저 4명이 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올라갈 때 프로비던스 미션홈이라고 선교사들이 와서 사는 집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all furnitured예요. 다 있어. 집에 들어가면 바늘까지 실까지 다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옷가방만 갖고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포크서부터 다 아무것도 안 사도 돼. 내가 가가지고 지금 침대를 사야 되고 뭐 냉장고를 사야 되고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프로비던스 미션 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올라가는데 내가 공부하러 올라가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거 한 1년 정도 갖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살다 보면 어떻게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눈이 띄일 테니 하나님 3만 불 정도는 내 손에 현찰로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야, 세 가지가 다
네. 경제와 관련된 거네요. 네네. 네, 디파짓 없이 비자 네. 나오도록. 네네. 생활비 없이 살 수 있는 집 달라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보증금 그럼요. 같은 3만 왜냐면 남편이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목사님의 성향이 네. 딱 드러나는 구체적인 기도 네네. 제목이네요. 저는 굉장히 정말.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은 좀 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네. 그게 기본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언어이니까 그런데 이제 2개는 해결이 됐어요. 비자도 나왔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네. 비자가 나왔고 네. 2번째 남편이 소식이 온 거예요. 거기 우리 됐다 이렇게. PMH. 네, 그 프로비던스 미션 네네. 홈이라는데 그래서 거기서 됐어요. 근데 3번째가 3만 불인데 음. 오늘 떠나는 날 비행장에 어허. 갔는데 1,000불도 안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민 수속을 해서 비행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도 3만 불이 없으면 난 다시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애들 데리고 가고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서 병자신데 모시고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병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난 공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에서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긴박한 상태라서. 근데 교인이 다 나왔어요. 교회 교인이 공항에 다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가방에다 넣어주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봉투 세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집어주시는 분들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지 내 눈이 동그래 갖고요. 쳐다보기 이게 그러기를 뭐 한두 시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 뭐 기도해 주시고 뭐 교회에서 준 돈이라고 돈도 주고 장로님들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수속을 끝내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결산의 시간. 네, 어머니 야 니들 다 이리 와봐. 자, 이러면 어머니 알고 계시죠? 나 3만 불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어머니 다 줘보세요. 니들 다 내놔봐. 엄마 것도 다. 그렇죠. 잠깐 여기 있어 내가 쉬고 나올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글 쉬었는데 3만 50불. 네, 할렐루야. 가라는 사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근데 왜 화장실에서 쉬어? 아니 어찌 할 데가 없잖아요. 그 봉투를 화장실에서 꺼내면서 네. 쓰셨네. 아이고야, 참, 그렇네요. 참. 네, 극적인 순간들이 너무 네, 많아서 네. 웬만한 건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셔서 공부하셨으니 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렇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제가 거기서 센세이션 할 정도로 저 때문에 풀러에서 그 스쿨 오브 사이콜로지의 학과 그 배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너무 잘 쳐가지고 이게 우리가 너무 쉬운가 이렇게 됐어요. 학점이 12학점, 16학점이 맥시멈인데 12학점만 한 학기마다 받으면 그 비자도 연결되고 다 되는 거였는데 제가 24학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블 메이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도 12학점을 했어야 됐고 기본으로 박사 과정에서도 12학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학점씩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교육청에서 니네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저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16학점 뭐 18학점 막 하기 시작해서 학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싹 다 바꿨습니다. 맥시멈 16학점. 제가 졸업하자마자. 근데 뭐 전 과목 A 플러스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복수 전공 하신 것도 지금 선교학 박사 또 심리학 박사하기도 하셨어요? 네네. 원래는 심리학 박사인데 선교학은 박사가 아니고 선교학 석사. 그다음에 또 메리지 앤 패밀리라고 그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석사가 2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우리 남편 되시는 황 목사님은 그 선교학 박사 했습니다. 공부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교회 사역은 동양선교교회라고. 네, LA 있죠. 네, LA는 네. 동양선교교회. 저희도 동양선교교회거든요. 그 부흥회 때 만나셨던 네, 그 네, 임동선 목사님의 네, 교회에서 네.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남미로 가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분명히 교인들도 좋아하시고 사역도 열매가 많고 네, 네. 이러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가정 사역도 이제 하셨을 텐데 네, 네.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네. 졸업을 하고
내려왔을 때 네네. 박사학위 다 받고 이제 네. 내려왔을 때 네. 그때는 조금 내 속에 나의 언어가 좀 생기는 상황이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좀 언어가 달라졌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예전에 뭔 모르고 아버지한테 맨날 눌려서 있었던 딸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딸이 된 거였어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버지한테 가서는 혹시 아버지가 이제 손이 올라오는 게 너무 심하신 분이니까 조심스럽죠. 대화할 줄을 모르셨겠죠. 그렇죠. 아무도 네.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이 우리에겐 최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많이 관계가 좋아졌다기보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우리 집에 오셔서 저도 주일날 보통 한 번 나오면 집에 못 돌아가는데 가르치는 교재를 두고 와서 가질러 들어왔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밥을 먹겠다 그래서 목욕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얹혀놓고 아버지는 목욕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아버지는 목욕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남편의 옷으로 다 갈아입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가 한 90kg, 80몇 킬로 이렇게 했으니까 옷이 아버지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바지 저고리 입듯이 그렇게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 목욕을 할 거면 옷을 갖고 오지. 왜 이랬을까?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밥 위에 뜸이 안 돈 상황이어서 잠깐 앉아서 이제 앉아있는데 되게 서먹해요. 우리는요. 엄마는 한국으로 도망가 버린 상태고 아버지가 혼자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고생을 좀 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죄에 대해서 보속하느라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천주교의 말로 갚느라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가 탁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내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이 땐가? 뒤통수를 탁 맞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이 이 죄 지은 것을 보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셔갖고 또 아버지가 이론이 많으신 분이에요. 눈이 동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보셔요. 근데 아버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테크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를 이기려면 아버지보다 말이 빨라야 돼.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말을 계속해서 해야 돼. 뭐 그런 연구를 한 상태예요. 경험치가 쌓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내가 5분 정도만 아버지한테 얘기할 텐데 말 끊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하고서 이거 다다다다다다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지가 보속했다 그러면 당신이 지은 죄를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갚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죄는 지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천주교이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아버지 저를 위해서 예수 영접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봐라 또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 성호도 긋고. 성호를 네. 긋시는 거예요. 그 성호 긋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교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예배 드리러. 저 저녁 예배 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같이 가실래요?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가보자 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빼딱하게 앉아갖고 딱 꼬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인데 다리를 꼬고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 아, 새끼 말 잘한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아, 새끼 말 잘한다. 그걸 한 3번 하셨어요. 이쪽으로 꼬시면서 아, 새끼 말 잘한다. 저쪽으로 꼬시면서 아, 새끼 말 잘하네, 잘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우리 이제 소리가 크신 분이니까 새끼 말 잘하네. 다들 듣고 이제 소리를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아유, 저 도사모 지 애비 때문에 또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식으로 아멘 하시는구나. 저건 아버지식 아멘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이 막 예수 영접하셨잖아요. 기도도 같이 했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서러움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담배 딱 빼시더니 불 딱 지펴갖고 간다. 그리고 이제 나 간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이게 저가 아버지 학교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너무 큰 계기와 동기가 됐고. 그 돌아가신 건 이제 심장마비. 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활동하시다가 네.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사위 옷을 입고 계셨다고. 맞아요. 아버지가 남편 네네. 팬티까지 다 입고. 네, 제가 해드린 처음으로 밥을 해드려봤죠. 네. 평생 한 번도 밥 해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해드린 밥 먹고 네. 예수 영접해 주시고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님은 그걸 가지고 지금도 가정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사실 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네. 많은 위로하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서의 믿음 또 중요한 신앙의 어떤 가정 사역을 오늘 하시는 분을 모셔서 어떤 간증도 분명히 도움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미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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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